이번 주에는 굵직한 신제품 소식이 많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모았습니다. 미디어의 주간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독일 이파에서 처음 공개했던 갤럭시 노트2를 발표했습니다. 전작보다 더 커진 5.5인치 디스플레이를 담았지만 베젤 크기를 줄여서 비슷한 크기를 유지했습니다. 쿼드코어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2GB 메모리를 달았고요.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4.1 젤리빈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 윈도우, 에어뷰, 이지 클립 등 새로운 기능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110만원입니다. 드디어 100만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합당한 가격이라는 삼성전자와는 달리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LG전자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의 대항마죠. 옵티머스 뷰 2를 출시했습니다. 4:3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5인치 디스플레이를 달고 안드로이드 4.0 ICS 운영체제를 달았습니다. 내부에는 퀄컴 듀얼코어 스냅드래곤 S4 프로세서와 2GB 메모리를 내장했습니다. Q 메모, Q 슬라이드, Q 리모트, 무선 충전 같은 기능을 넣어서 모바일 라이프를 강화했다는 게 그 LG전자의 설명인데요. 지금껏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던 LG전자인데요. 요즘 들어서 부쩍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구글 코리아가 넥서스 7을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해외보다 많이 늦었지만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이 직접 방한을 해서 발표회를 가졌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280800 해상도에다가 7인치 디스플레이에 안드로이드 4.1 젤리빈 운영체제를 넣었습니다. 속에는 쿼드코어인 엔비디아 테그라 3 프로세서와 1GB 메모리를 넣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인데요. 16GB 모델이 299,900원입니다. 넥서스 7이 저가형 태블릿 PC 시장에 포문을 열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서 소개한 갤럭시 노트2보다는 한참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펜텍도 하반기를 겨냥한 전략 스마트폰 베가 R3를 선보였습니다. 5.3인치 내추럴 IPS 디스플레이와 퀄컴 쿼드코어 스냅드래곤 S4 프로 CPU 그리고 2GB 메모리로 무장을 했고요. 텍스트 액션, 베스트 페이스, 캠퍼스 톡 등의 기능을 넣었습니다. 이준우 부사장은요, 아이폰 5를 넘어서는 편의성을 제공해 국내 2위 제조사 자리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삼성, LG, 애플, 펜텍이 모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 셈인데요. 치열한 경쟁에서 어떤 제품이 살아남게 될지 하반기 스마트폰 시장 눈여겨볼 만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맞붙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LG전자 냉장고가 표기 용량보다 덜 들어간다고 비방을 하면서 비교 광고를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LG전자는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KS 규격을 따르지 않은 실험으로 자사를 비하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동영상에 허위 사실이 없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요. 두 회사의 대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법정 소송까지 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관련 기술 특허 7건에 대해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과 이를 적용한 삼성전자의 갤럭시 S, 노트 탭 등의 모바일 기기가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측은 이에 대해서 세계 OLED 시장의 9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법정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하는데 OLED 시장 점유율로 대응을 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반응입니다. 현재 두 회사는 삼성전자 측이 제기한 OLED 기술 유출 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일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명예회복을 할 것인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애플 아이폰 5가 출시 3일 만에 9개 나라에서 500만 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요. 소셜 분석 업체 소셜 베이커스에 따르면 구글 지도와 애플 지도를 비교하는 트윗 중에서 구글 지도를 더 선호하는 멘션이
71%로 애플 지도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모토로라는 애플 지도를 대놓고 조롱하는 광고를 싣기도 했는데요. 한편 그 에릭 슈미츠 구글 CEO는 구글 지도가 애플 승인 대기 중이라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한동안 아이폰에서 구글 지도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애플의 지도가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참고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은 오는 10월에 아이폰을 국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발언을 해서 또 기대로 모으고 있습니다. 넥슨과 NC소프트가 그 세계 톱5 안에 드는 미국 게임 업체 벨브를 공동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비공개로 열린 그 넥슨 개발자 서밋에서 김정주 넥슨 사장과 김택진 NC소프트 사장이 만나서 이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회사는 사장이 하와이에 간 거는 맞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벨브를 이 공동 인수를 하면 아마 그 비용이 1조 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게임 업체들이 세계 게임 시장을 뒤흔드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운영체제죠. 윈도우 8에 대해서 비스타보다도 실패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존 방식과 너무 달라서 소비자가 외면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한편으로는 그 폴 오텔리니 인텔 CEO가 지난 25일에 그 인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윈도우 8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직 미완성된 제품이고 하반기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내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운영체제를 내놓을 때마다 실패와 성공을 그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면 윈도우 8은 실패를 해야 되는 차례입니다. 참고로 윈도우 8은 10월 26일 국내 출시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디어잇 한만영입니다.